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주제 먼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순항 중인 국내 증시 종목 선별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항 중이라는 말이 그대로 체감이 되는 것이 미국 나스닥이 4% 폭락을 기록하고 열렸던 어제 우리 증시에서 낙폭을 정말 많이 줄여내고 마치게 됐고요. 미국 시장은 또 이틀째 흔들렸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뚜렷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아주 제거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트럼프 눈치 보기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대표님, 네. 미국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그야말로 아마겟돈이죠. 네, 개돈 날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미국 시장 보시는 분들 작년에 여름 때부터 이렇게 쭉 하고 강했던 모습들 다 느끼고 거기다가 그렇죠. 또 연말 때 보너스 받았는데 미국 증시 역시 답이야. 그래서 막 드신 분들. 정말 그리고 많이 옮겨가셨는데 가자마자 이렇게 얻어맞습니다. 네, 여름 때 이후로 주식 사셨던 분들은 다 손해입니다 지금. 예.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근데 솔직히 미국 요즘에 나오는 분위기 쪽에서 딱 한마디만 드리면. 예. 경기 위축된다 그러는데 위축되는 시도 별로 없습니다. 네,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들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거보다는 또 뭐가 어떤 또 금리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뭐가 안 돌아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예. 잘 돌아가는데 딱 하나 그 여름 때와 지금의 차이 중에 딱 하나 그분 때문이시죠. 그분이라면 바로 지금 럼프 형이요? 예, 트럼프. 예, 럼프 형님 대통령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모든 상황들로 봤었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 가지고 또 아까 오다 보니까는 또 캐나다에 관세 안 매긴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관세를 도대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걸까요? 그냥 재미? 예. 예. 아무튼 예측이 잘 안 되죠. 예측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4월 초에 또 나올 수 있는 상호관세 관련된 쪽에서 아직도 우리가 대상일지 품목이 뭐가 대상일지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처음에는 물가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물가 올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약간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여러 가지 신호를 끌어낼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빠진 마당에 여기서 그가 빠졌으니까 일단 다 됐다. 여기서 미국 주식을 사도 되겠느냐? 예. 라고 했을 때, 어떤 기술적인 지표, 공포 지수나 아니면 나머지 풋콜 레이쇼 이런 걸 다 본다고 하더라도 저점대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아직 안 되는 게 심리적으로 지금 위축되는 시장이 가장 큰 모습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심리적인 지표를 한번 본다 그러면 이 지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죠?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 예, 빅스 지수와 관련된 쪽들이 가장 부담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주가가 장기적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그러면은 빅스 지수는 쫙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다가 단기 바닥이 됐어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수직 하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큰 음봉이 한 번씩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올라갈 때도 보게 되면 하면서 와르르 만져졌다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빠르게 재매수가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들 이게 확인돼야 되는데 지금 모습 보게 되면은 빅스 지수가 약간 좀 안정적으로 올라옵니다. 이거 장기 투자하는 모습들처럼 예. 오히려 빅스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러니까 따박따박 올라오면서 쉽게 지금 밀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점 신호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러면 시장에서는 바닥 신호가 안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한 20대 넘어가면서 그 자리를 안착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 한 번쯤 가파르게 그럼 그 에너지가 응축됐다가 뭔가 쫙 들어왔다가 꺼지는 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미국 시장은 반대로 한번 또 밀렸다가 자리 잡는 과정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요게 20대가 안착하면서 빠르게 압박이 나오는 모습들이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음봉이 강하게 여기서는 양봉이죠. 예. 미국은 양봉. 예. 이런 식으로 압박이 나오는 게 확인돼야 미국이 이제 자리를 잡겠구나라고 하는데 보통 지금 미국의 흐름들은 트럼프 입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무슨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거 무슨 얘기 나왔다가 장중에 변동성 무지 커요. 근데 그러다 결국은 종가는 지지부진하게 끝난다. 그렇죠. 이거 미국 시장을 설명하는 분위기가 때문에 올해 들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미국 하실 금액을 생각하시게 되면 죄송하지만 한국에 오셔라. 국장해라. 예. 국장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트럼프의 한마디에 따라서 특히 뭐 관세 정책도 상당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 증시가 상당히 출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포지수 지수를 보더라도 이게 좀 확인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달래주기 멘트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무엇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를 주목하는 시각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걸 강하게 느꼈던 게 바로 어제 우리 증시였는데요. 그렇죠. 미국 나스닥이 4% 폭락이어서 와, 저는 새벽에 월요일 우리 증시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망했다. 말이죠. 예. 그런데 미국과 달리 낙폭을 상당히 빨리 줄여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도 트럼프의 한마디 이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좀 벗어나고 국내 증시가 자생력을 갖는 것이냐, 이제 따로 노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야죠. 때가 됐습니다. 갈 때가 된 것이다. 예. 한국도 언제까지만 이렇게 쳐져서 뭐 이렇게 허벌레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지겹게 맞아왔죠. 그렇죠. 한 반대로 보게 되면 미국 한 짧게는 작년 6개월 동안 예. 여름 때부터 강하게 갔으면 한국 전혀 관계 없다 보니까 아유 뭐 이제 다 미국만 봐야 됐던 게 이제 반대로 되는 현상들이죠. 맞아요. 그럼 그런 현상을 봤었을 때 어떤 근거가 있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 이런 거 많이 또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0.9, 0.8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여기서부터 뭔가 뭐 트럼프발 액션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러면 다 죽어라는 쪽의 액션들이 나오겠느냐 보게 되면 그게 그럴 정도의 극한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가 일단 바닥이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뭐 자산시장 안 보겠다, 경제 안 보겠다, 일단 관세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강하게 물어붙였다가 좀 큰 폭의 변화가 나온다. 요건 욕대로 먹을 거 아닙니까? 민심을 완전히 다 잃을 생각이 그분도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하긴 하는데 명분을 찾아서 가긴 가는데 그래도 눈치는 보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런 변화를 봤을 때 한국 증시에 대한 밸류는 그래도 저점에서 이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어제 보다 보니까 또 특이한 거는 EPS 있죠. 예. EPS마저도 한국이 이제 슬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나오는 그러면 한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나아진다는 쪽인데 그중에 핵심이 뭐냐라고 봤을 때 반도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단 반도체에 따라서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중간에서 반도체 쪽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뭐 트렌드 포스에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DRAM 가격 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DDR5 같은 경우도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 그 현물 가격들이 벌써부터 지금 빠르게 좀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한 달 반 정도쯤 됐나요? 그래서 서서히 턴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전히 재고가 넘쳐나고 거기다가 또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돌 리가 없겠죠. 이게 돌아가는 게 첫 신호다. 그러면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겠다. 쪽들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고 그 어렵다는 랜드조차도 네. 이제 업체들은 벌써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린다는 얘기는 지금 벌써부터 지금 업체들이 감산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쪽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반기는 괜찮다는 쪽에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본다고 하는 메모리 업황의 하반기를 본다. 이거는 지금보단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포인트를 맞춰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 업황과 관련된 사이클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돌아가는 추세가 맞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하는 게 반도체 쪽들 돌아보고 탄력 강하게 나오면서 이게 주도가 돼서 시장을 끄네라고 하는 변화를 좀 보시면서 그러면 이쪽도 소부장들 또 이제 완전히 또 처참하게 흔들렸던 소부장들도 예. 같이 고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들도 보시면서 특히 반도체주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55,000원대 안착하게 되면은 좀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반도체 쪽도 챙겨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좀 들어봤는데, 이 국내 증시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또 뭐 포트를 바꿔보기도 할까, 새로운 종목을 공략할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 볼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올 초부터 난리가 났었던 방산, 조선은 물론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최근에 유럽 폐화마켓 기대감일까요? 제약바이오도 슬금슬금 움직이고, 오늘 반도체 반등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2차 전지 이제 슬슬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점점 많아지는 상황인데, 네. 볼 종목이 많습니다. 기준을 좀 주실까요? 네, 일단 계좌를 증자해야죠. 예. 네, 돈을 더 투입해서 예. 이제 살만한 종목이 많아졌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은 일단 지금부터는 챙겨봐야 될 섹터가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게다가 이제 방산이나 뭐 조선이나 또 이제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차익 매물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강하게 되면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 쪽도 보긴 봐야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 조선을 보는 것보다 조선 기자재 쪽을 좀 더 포인트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조선 업황이 턴한 게 확인됐는데 주가가 조선주가 먼저 갔기 때문에 예. 나머지 업황은 그러면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좀 수주받는 게 조금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걸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기자재 쪽들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는 기자재 쪽과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어제 나왔던 동성화인텍의 실적 발표를 보고 의비하는 바가 이렇게 빨리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점점 확산이 될 수가 있겠죠. 기자재 쪽들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미용기기 쪽도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일단은 수출로만 잘했습니다. 미용기기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도 계속 수출 잘해서 일단 이걸 끌어간다라는 쪽인데 요즘 나오는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홍대 쪽까지 가보게 되면 네. 외국인들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많으면서 무슨 편집샵 이런 데도 오. 바글바글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요즘 홍대를 잘 안 가봐가지고. 저희 못 갑니다. 예. 눈치 보여서 못 가겠더라고요. 출입 금지 지역이긴 합니다만, 네. 아재 금지 뭐 이런 거. 네. 근데 거기서 왔었을 때 예. 나오는 게 보면은 다들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체험샵 이런 것들 봤었을 때 미용기기 쪽에 대한 적극적으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카드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 미용 쪽들 많이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의 흐름들까지 본다 그러면 와서 뭐 하느냐? 예. 필러 톡신 맞는다. 그러니까 한국이 잘한다. 네. 싸고 잘한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이게 내수로도 또 잡힙니다. 그럼 내수와 수출이 다 좋은 쪽으로 나오겠죠. 예. 그럼 가장 강한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게다가 또 성장주 관련된 쪽들은 오늘 로봇 쪽도 움직이고 금리가 그렇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아이들은 계속 또 보강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종목군을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해 주신 게 역시 반도체거든요. 특히 뭐 삼성전자 오늘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레거시 반도체, 요 수요 좀 개선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황만 돌아서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될 흐름들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리가 딱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예. 한번 이탈됐다가 슬슬 빠졌다가 다시 한번 전저점 때 깨나 싶었는데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 55,000원대 부분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거래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만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이쪽도 자신감이 좀 붙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 사요, SK하이닉스 사요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네. 아마 지금은 둘 다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네. 이왕이면은 그냥 만약에 하게 되면 하이닉스를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수익성 측에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렇기 확실히 때문에 빨리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가져가시되 삼성전자도 메모리 업황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일단 1분기가 삼성전자는 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개선되는 모습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메모리 쪽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시되 거기서 이제 레거시와 관련된 쪽에서 딱 한 종목만 확인한다 그러면은 예.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이요? 예, 이 종목이 지금 벌써부터 지금 주봉을 본다고 하더니 많이 빠졌었죠. 예. 그런 쪽에서 메모리 업황 돌아가면서 나오는 어떤 삼성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를 예. 본다 그러면은 일단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레벨을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빨리 올라온 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냥 한 사이에 올라오는구나 하고 봤다가 보면 어느 사이 여기까지 와 있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벌써 소부장 쪽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구나 라는 예.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아마 업황에 대한 변화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쪽들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또 흐름 보게 되면 HBM 종목들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보는 게 한화비전을 더 많이 봅니다. 왜냐면 이게 일단 횡보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고점을 오늘 넘겨버렸죠. 네, 그러면서 나오는 변화들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어가던 본딩 시장에서 독점적인 프리미엄이 이제 한화비전이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예전에 새롭게 진입하다 보니까 독점 프리미엄 빠진 한미반도체는 약간 좀 그쪽을 덜어다가 이쪽을 사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새롭게 들어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쪽들이 확인되게 되면은 그때는 좀 무거울 것 같아요. 네. 세론이다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몇 대 들어가느냐,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화 프리미엄 있죠,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렇죠. 겹쳐서 그렇죠. 나오는 걸로 너무 좋으니까요. 보는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쪽에서 또 윤리목 쭉 들어온다. 그럼 그런 때는 또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미반도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실적이 꺾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강이 된다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관심 있게 볼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저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샀다 하게 되면 저항대 부분에서
또 끊어줄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확인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HBM 쪽들도 지금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종목군 섹터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하나 좀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섹터 한 가지 꼽아 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기자재, 조선 기자재. 예. 조선 쪽들도 움직이는 거 보면은 지금까지 MRO 방산 쪽으로 움직였던 하나오션은 무거워집니다. 예.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새롭게 LNG 쪽과 함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쪽들의 대표 주자가 삼성중공업이죠. 예. 이게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조선 쪽에서도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확장세가 나오는 실적에 대한 탄력도를 생각한다. 그러면 기자재는 지금부터 이제 점점 더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면서 예. 대표적으로 동성 화인텍이 보여준 길을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벌써 고점이 나왔죠. 실적 예. 잘 발표하고 그런 쪽에 따라서 약간 또 차익 매물이 나와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쪽들을 계속 또 추세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같이 따라갈 만한 종목, 이 기자재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탑픽 종목들 좀 꼽아줄 수 있을까요? 네, 동성 화인텍이 먼저 길을 열었기 때문에 예. 후발은 아닌데 원래 이 회사가 좀 일을 잘했던 회사인데 한국한본이죠. 그렇죠. 네, 한국한본 같은 대표적으로 꼽히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 보니까 작년에 요맘쯤 어디에선가 또 승계 작업이 나왔습니다. 오. 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승계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하는 쪽들 보면서 역사적으로 ROE를 보게 되면 한국화본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화재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벗어나는 과정을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게 되면 어떤 실적의 변화들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쪽이 한국화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그 LNG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그렇죠. 하나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도 볼 필요가 있는 게 아직까지는 박스권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LNG 쪽에 운반선에 들어가는 본행창에 들어가는 크레인 같은 경우는 예. 독점합니다. 오. 3사 독점하고 있고 그때 삼성중공업하고의 관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눌림목 들어갔을 때 들어갔다가 박스권이 펼쳐지는 과정들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기자재 쪽에서 한 두 종목 찾아보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조선 기자재 그 탑픽 종목들까지 살펴드렸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민수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자세히 챙겨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시작해 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